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라쌤입니다. 오늘도 알칸소 주립대학교의 RMBSM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 주제 같은 경우는 꼭 이 알칸소 주립대학교의 얘기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미국 대학교에서 이 RMBSM 프로그램을 이제 하신다라고 하시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실 부분이죠. 바로 학점 평가에 관련한 내용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 학점 평가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이 RMBSM 프로그램을 하시기 이전에 다른 대학교에서 간호 전문 학사 또는 간호 학사를 취득을 하시고 나서 추가로 이 과정을 하시게 되시는데요. 이미 다른 학교에서 졸업을 하셨고 교육을 받으신 이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전 학교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과목들과 그리고 이 RMBSM 프로그램에서 제공을 하는 커리큘럼 내에 있는 과목들을 비교 대조를 한 다음에 이전 학교에서 이런 특정 과목들을 이수를 했기 때문에 이 과목들은 우리 학교에서 더 이상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은 이 과목들은 이전 학교에서 이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무조건 이수를 해야 됩니다. 등등등 이런 것들을 비교 대조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이 RMBSM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이수를 하시게 될 학점에 대한 이제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을 바로 학점 평가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학점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연히 학점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선생님들께서 이 RMBSM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면서 이수를 하셔야 될 과목이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인 즉슨 또 여러분들께서 학점을 많이 이수하면 하셔야 될수록 이 RMBSM 프로그램에 지불을 하셔야 되는 학비 자체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미국 RMBSM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대학교마다 이제 학비를 책정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대부분 1학점당 얼마 달러의 이제 피가 부과된다라고 해가지고 총 나온 이 학점에다가 그 피를 이제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알칸소 주립대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학점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학점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또 준비를 하셔야 될 여러 가지 서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들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학비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고 당연히 다른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이 학점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도 제가 이미 이렇게 포스팅을 2개에 걸쳐서 이제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이제 포스팅을 보면서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는 걸로 오늘은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제 주제 같은 경우는 포스팅은 요거고요. 제 블로그 들어오시면은 여기 미국 RMBSN이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알칸소 주립대학교라는 란이 있고 거기 오시면 여기 6번에 6-1, 6-2가 학점평가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 포스팅을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스팅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쭉 내려가시면은 자, 이제 학점 평가를 어떤 식으로 이제 신청을 먼저 하셔야 되는지인데 우선 선생님들께서 알카소 주립대학교 입학이 결정되시고 나면은 한동안 여러분들의 이제 이수를 하기 시작할 학기가 결정되기 전에는 굳이 또 먼저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먼저 이분한테 하셔가지고 좀 해달라고 쪼으시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런 학점평가 결과 좀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처음에 바로 최종 결과를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공식적인 학점평가 결과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 첨부 파일 들어있는 건데요. 이게 확정이 아니라 아래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아직 비공식적인 학점평가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코멘트에 need syllabus, need syllabus, need syllabus 이렇게 쭉 되어 있는 제가 표기해 놓은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뭐냐면 내가 이전 학교에서 이수를 하기는 했는데 우리 이 RMBSN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특정 이제 교과에서 이제 요구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이전 학교에서 잘 지켜졌는가,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면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need syllabus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알칸소 주립대학교의 실라버스를 준비하실 때는 전 과목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처음에 그 과목 이제 그 뭐지 영문 성적 증명서를 제출을 하시는데 그 제출하고 나신 다음에 거기서 한번 스크리닝을 하고 쫙 이런 식으로 뽑아주시면 거기서 니드 실라버스라고 표기된 부분만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요? 처음에 이렇게 학점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hours neede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학점을 어느 정도 이수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처음에 비공식적인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총 이 과목들에 대해서
실라버스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제가 실라버스를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준비한 내용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as requested by applicant 예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혹시나 이 알카소 주립대학교에서 보내준 이 리스트들 중에서 내가 또 추가적으로 면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실라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알카소 주립대학교에서 이거 준비해 주세요라고 해서 준비했던 거고 이거는 그냥 제가 개별적으로 준비했던 거고요. 그래서 예시는 포스팅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는데 한국어로도 했고 그 다음에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다 제가 개별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학교 측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내가 배운 이제 과목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일정표가 됐었고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에 대한 것들은 대학교 측에 문의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출을 하시면은 되고 그 최종 학점 평가 결과를 그 다음에 이제 받으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다음 포스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 최종 학점 평가 결과 그리고 디그리 플랜 짜기에 대한 내용 이제 두 번째인데요. 제가 아까 전에 그러면은 그 알카소 주립대학교에서 준비를 해달라고 했던 내용들을 이제 그 실러비를 준비를 해가지고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알카소 주립대학교에서 이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finalized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정말 확실하게 학점 평가 결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딱 보시면은 제가 비교를 해놨는데 아까 전에 받았던 게 비공식이고 이게 최종 학점 평가 결과인데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 바로 그 실라비를 요청했던 것들에 대해서 approved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즉 이전에는 당신이 이 과목들에 대해서 면제를 해줘야 될지가 확실하지 않았지만 실라비를 보고 난 이후에 이렇게 approved라고 표기를 하면서 네가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학교에서 잘 배웠으니까 더 이상 여기서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한 부분이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 54학점을 이수를 해야 된다라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디그리 플랜도 이제 짜게 되는데요. 디그리 플랜이라는 거는 즉 이제 학기를 이제 하실 때 어떤 학기에 무슨 과목을 듣고 기타 등등을 이제 정하는 건데 사실 요거는 담당자분이 다 알아서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첫 학기에는 이렇게 듣고 두 번째 학기에는 이렇게 듣고 기타 등등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를 디그리 플랜이라고 하는데 저처럼 이제 중간에 실수를 하셔가지고 과목을 이제 날려 먹어야 된다라는 경우가 있으시면 제가 지금 보시면 요거 두 개의 과목을 지금 저번 학기에 놓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다른 쪽에 분산이 되면서 이제 디그리 플랜을 다시 짜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다라고는 하는 거라서 유동성은 있는 것 같아요. 유동성은 있지만 가급적이시면 이렇게 짜주신 대로 진행하시는 거를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여러분 그 처음에 이렇게 디그리 플랜 결과를 받으셨을 때 요거가 그 담당자분이 실수를 해가지고 몇 가지가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또 캐치를 해가지고 이 두 과목이 없으니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디그리 플랜을 다시 짜주셨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빠뜨린 거는 다시 이제 넣고 이제 뭐 특정 과목 같은 경우 선택 과목이라서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최종적인 디그리 플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그리 플랜을 이제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뭐 절차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막 헷갈려가지고 또 막 혼자서 이렇게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이거는 그 온라인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부서에다가 컨택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 특정 과목들을 이제 등록을 할 테니까 내 디그리 플랜을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이 담당자분이 알아서 등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디그리 플랜 결과를 받으신 거를 저희가 이제 대학교에서 수강 신청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컨택해가지고 디그리 플랜 결과 보내주시면 알아서 담당자분이 넣어주시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알카소 주립대학교 관계자분들과 정말 여러 이제 컨택을 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그 실라비 준비했을 때 제가 이제 학교에서 요청한 거 외에 이제 두 가지 과목을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가지고 보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학교에서 더 추가로 이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반려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탈 54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맞는 거고, 제가 이 알카소 주립대학교 관련해가지고 처음 영상 이제 만들었을 때 그때 제가 학비 관련된 내용도 한번 안내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학비 같은 경우가 미국 영주권이 있거나 혹은 미국 시민권이 있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토탈 튜이션 피가 8,514달러예요. 근데 이제 저희처럼 이제 외국인 학생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RMBSN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한 크레딧당 258달러 그리고 플러스 약간 피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54학점을 이수를 하면서 이제 얼마만큼의 이제
학비를 이제 내야 되냐라고 이제 한화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fee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한 학점당 대략 283달러를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54점을 이제 곱해보니까 토탈 15,282달러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뭐 환율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대략 1,9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학점 평가를 하실 때 이제 조금이라도 줄이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줄이실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저는 실라무스를 준비를 했지만 반려가 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학점 계산, 이제 학점과 학비 계산을 하시면 된다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비용이 조금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처럼 실수를 하셨거나 혹은 제가 저번 영상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환불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없게끔 잘 스스로 챙기셔가지고 과정을 진행하셨으면 너무너무 좋겠고,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제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